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1호 경마 박상규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진 실장위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번 1호 경마는 2세마 최강을 가리는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 부산의 신의 강자 네, 2세 이제 미래의 꿈나무들의 경주가 있는데 그렇죠, 꿈나무죠. 예. 어떻게 오늘 좀 대상 경기 재밌을 듯 해요. 네, 맞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파워블레이드의 반지의 제왕, 그리고 2014년에는 현표라판, 뭐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13년에는 유일하게 청룡비상의 퀸즈블레이드, 청룡비상이 서울마필이었습니다. 이번 16년에는 약간 저도 서울 쪽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예상마들이 조금 더 분발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2년은 그냥 부산 말들이 1, 2등 다 휩쓸었죠. 최근 2년에 내년에도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약간 걱정이 돼요. 그때 걱정하면 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파워블레이드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보통 그러니까 2세마 때 예전에 보면은 2세마 때 빠르게 두각을 나타낸 마필들이 막상 3세가 돼서는 제 능력 발휘 못하고 좀 일찍 도태되는 마필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초반에 약간 힘을 쓰니까 네, 몸에 무리가 가고. 2세마 때 무리하면서 그랬는데 그걸 깨고서 파워블레이드가 작년에 브리더스컵 우승하고 올해도 그 상승세 이어가면서 상간마가 됐다는 것은 네, 맞아요. 역시 좀 긍정적인 상이지 않나 보여요. 그러니까 즉 또 그만큼 이 19주에서 관리를 또 잘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얄밉지만은 너무 잘하니까 좀 얄미운 감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할 건 해야죠. 네,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얄밉지 않으려면 자기가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만큼 말을 관리를 잘하고 뭐 잘. 그러니까 모든 거는 경쟁이니까 쟤 잘하네. 되게 배 아프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나도 쟤랑 경쟁하고 이기려면은 그에 맞게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저희 뭐 경마도 마찬가지고 세상사 모든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일요일날 브리더스컵 좀 재밌어요. 16마리 나왔고 네, 빡빡하고. 네, 또 2세마 경주라 2세마들은 하루하루가 틀리거든요. 성장하는 게 하루가 틀리기 때문에 또 예상치 못한 의외성도 좀 있기 때문에 변수가 의외로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어리고 또 16마리. 네, 맞아요. 이번 구경주는 좀 상당히 좀 박진감 있는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저는 12월 4일 1호 경마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000m 경주 2세마 경주입니다. 네. 야. 역시 외곽에 있는 마필, 두드러지는 마필이 같습니다. 직전 경주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번 경주 위너블랙이라는 마필과 병합하면서도 전혀 밀리지가 않았던 9번 두루가라는 마필인데 여전히 약간 자세가 높은 감은 있습니다. 아마 파워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1000m 하면 꾸역꾸역 뛰면서도 저는 입상 한 자리까지는 차지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9번 두루가라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은 인게이트 2점을 바탕으로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이번 평촌라이언이라는 마필인데, 자, 병합훈련 골드스테이스라는 마필과 안쪽에 놔주는데도 확실하게 이 마필이 여유가 많았습니다. 인게이트 2점을 바탕으로 앞선에서 선행까지도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평촌라이언은 막판 한 발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야, 평촌라이언 이것도 힘이 찼어요. 네네. 야, 직전에 이게 1경주에 말 8마리 뛰는데 100배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열풍 축으로 놓고 이거 빼가지고 열풍 와서 먹은 줄 알았어요. 그렇죠. 평촌라이언을 그때 보기는 약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좀 뚜껑이 열렸어요. 네. 평촌라이언 이번에 좋다면 또 되는 거죠. 4번에 사이먼 미사일도 많이 뜬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데뷔전 때 보니까 좀 흥미에서 올라오다 끝났지만은 이 3번, 6번이 워낙에 강했던 레이스였는데 가능성은 좀 확인시켜줬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번에 좀 관심권이지 않나 보이겠고, 그리고 10번의 라운카드르는 데뷔가 좀 늦어졌죠. 8월달에 네, 중간사 그러면서 데뷔전 때 많이 팔리고 무너졌는데 네, 이번에 사주 정상 중인데 이거 조교는 좀 어떤가요? 이 마필이 직전 경주 인기 3위로 팔려서 오착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리더포스 소독제의 마필과 병합하는데도 스피드와 탄력감이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빡세게 훈련을 하면서 서서히 이 유마필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유마필은 약간 유연함보다는 힘으로 꾸역꾸역 뛰려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가 잘 풀려주고 또 이 문세영 기수가 강하게 초반에서 압박을 해준다면 저는 충분히 주로가 1경주부터 가볍다라면 요마피는 저는 버틸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이번에는 선행으로 봐야죠. 네, 맞습니다. 네. 직전에 어쨌든 요마필도 뛸말 같아요. 보니까. 네, 1000m면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1경주 이런 마필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 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300m 경주입니다. 자, 직전에 뛰었던 마필들이 또다시 만났습니다. 8번 골드장군 2착, 3번 이너블럭 4착, 1번 청천의 5착. 세 마리가 또 만났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경주는? 맞습니다. 20조 마방 마필인데 골드 장군은 2주 넘게 장추열 기수가 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안쪽에 내주로에서 스폰 놔주는데도 탄력감이 좋았고, 그리고 육군의 백두미려라는 마필과 안쪽에 놔주는데도 상당히 꾹 잡고 많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외곽 게이트에 밀려 있습니다만 이 마필은 충분히 저는 이번 입상권이라고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직전 견업주 때 5조 마필 두루가라는 마필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필과 병합훈련 하면서도 스피드와 탄력감이 좋았습니다. 이번 경주 편성을 너무나 잘 만났고 단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3번 위너블랙은 그다지 전개가 꼬일지 않을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역시 골드 장군이 이제 힘이 찼죠. 네, 맞습니다. 힘이 확실히 찼습니다. 그래도 해암 장군의 자마입니다. 네. 그거에 비하면은 아직 좀 더 성장을 해야 되겠고, 위너블랙도 추임력이 있죠. 네. 10월 8일은 골드 장군 이겼는데 직전엔 졌어요. 네. 경마가 그대로 뛰어도 결과가 틀려요. 맞아요. 그대로 뛰어도 틀려요. 그래서 저는 1번의 청천해 보고 있습니다. 1번의 청천해가 네. 직전 경주 선입으로 무너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힘이 차니까 어린 마필들은 이게 힘이 차면 순발력이 좋아지거든요. 네. 아직 어리다고 하긴 뭐한데, 그래도 내일 모레 4살이라 네. 어리다고 하긴 뭐한데 아직 6전 뛴 말입니다. 근데 그동안 좀 별 특징이 없었는데 직전에 선입으로 무너졌다. 즉 순발력이 좋아졌다. 힘이 찼다. 그런 내용 보여줬고, 이번에 1번 게이트의 선행이에요. 아무리 봐도 청천해가 이번에 선행입니다. 그렇다면은 선행 가면 돈다. 기복마 편성. 지난주에도 기복마 편성 이동국 기수 그냥 돌죠. 네, 400, 맞습니다. 그게 마체 중에 390 몇이었죠. 390몇, 400이 안 됐어요. 네, 제가 대가리 놓고 때렸어. 이거 선행 가면 돈다. 똥편성이니까 없다. 선행 가면 돈다. 그냥 돌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이거 역시 돈다. 청천해. 뭐 있습니까? 기복마 편성. 선행 가는 순간 먹고 들어간다. 청천해. 직전에 이 두 마리한테 졌지만은 저는 청천해 한번 선행 승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이경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000m 경주입니다. 자, 선행마들도 은근히 많이 출전했고, 또 잠재력 있는 2세 마필 많이 출전한 경주인데, 자, 질장위원이 준비한 1호 경마 전반부 메인 승부처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경주 저는 충만은 서 있습니다. 중간 게이트에는 7번 델타 K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 순군전 맞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약간 힘이 덜 차서 경직된 감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직된 감을 극복할 수 있는 파워와 스피드감을 확실하게 겸비한 마필입니다. 자,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마필과 병합하는데도 건너편 주로까지 놔주는데 전혀 밀리지가 않고 끝선에서는 여유있게 앞섰습니다. 자, 이번 경주 7번 델타 K라는 마필은 대가리다. 그 마필이 갖고 때리고 받치고 딱 두 방이면 끝나는 경주입니다. 확실하게 초반부터 자금을 불려놓겠습니다. 자, 7을 믿고 때리는 승부처는 네, 얘기죠. 맞습니다. 여기 좀 딱 어리버리한 인기마들이 네. 많다는 얘기로 네, 보입니다. 델타 K가 데뷔전 보니까 여유가 많았어요. 외곽 선이 보면서 직선에서 붙들고만 왔죠. 네, 맞습니다. 워낙에 여유가 많았고, 자, 저는 1번에 주링어우가 선행 가면 또 돈다고 봅니다. 워낙에 이게 빠릅니다. 직전에도 여유 있었고, 이 마필의 성적을 정말 봐야 되는 게 데뷔전입니다. 9월 24일. 그때 경주가 큐피드 레이디 청운시대 미드맵에 요 마필들이, 특히 청운시대라는 마필이 좀 센 마필이죠. 맞습니다. 청운시대. 청운시대 지지난 2주 전인가 대가리 네, 쳤어요. 승군에서도 대가리 쳤는데, 네. 이 주링어가 그때 외곽이었어요. 선행도 못 나갔고 외곽 선입으로 안으로 기대면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직전에 선행 가니까 그런 단점을 안 보이죠. 완사이드게 잡아 돌렸는데, 황순도 기수 이거 10월 달에 들어오고 못 들어왔죠. 그때. 네, 맞습니다. 이거 죽기 살기로 가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가야 네. 목숨 걸어야 돼요. 네, 제가 한구라 할게 이런 황순도 기수한테는 별로 없어요. 지금 솔직하게. 네. 네. 이런 찬스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주링어우의 선행 승부 한번 기대해 보면서, 어쨌든 이번 3경주 질장위원이 준비한 1호 경마 전반부 메인 승부처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300m 경주입니다. 자, 은근히 좀 까다로운 경주 보입니다. 여러 마리 좀 보여요. 어떻습니까?
저는 6번의 강남구리라는 마필, 시종일관 외곽을 많이 돌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선행까지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선추입이 아주 부드러운 마필이기 때문에 조교도 상당히 좋아진 6번 강남구리라는 마필은 이번 경주 세게 보셔야 될 마필입니다. 22조의 국산 혹은 화이어드림, 그 마필과도 놔주는데 시종일관 많은 여유가 있었고, 그리고 하정훈 기수가 거의 일주일 넘게 공을 들인 마필입니다. 거기에 부담 중량까지 내려왔다면 6번 강남구는 꼭 체크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여기에 안쪽에 있는 마필입니다. 3번 대장금이라는 마필. 자, 직전 경주 고백 쳐봤고 약간 착지불량을 했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초반에 너무 힘을 쓰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 이번 경주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비교적 안쪽 게이트에서 곱게 타준다면 충분히 저는 입상 가능권이라 보고 있는 마필이 대장금입니다. 6번의 강남구는 이번에 안 팔릴 것 같아요. 좀 덜 팔릴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계속 좀 팔렸죠. 네네, 맞습니다. 이게 예상에서 보니까 말이 좀 요새 옛날에 그 조시가 없어요. 네. 옛날 강남구에 들어올 때 조시는 없는데, 이번에 좋아졌고 52.5면은 좀 관심 가져야 되냐는 보여주고요. 대장금은 직전에 너무나 좀 아쉬웠죠. 네, 맞습니다. 네. 늦발하고 착지불량으로 늦발하고 외곽 돌고 네, 막 그랬는데, 말로 좋고 번호 좋기 때문에 좀 커버할 수 있는 조건이지 않나 보여지고. 11번에 강대강은 직전에 선행 나가서 전 좀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 초반에 힘을 아니, 쓰지 왜 않았나. 이거 선행 나간다? 네.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동안 쫓아가면서 계속 이겼던 마필인데, 네. 직전에 막 너무나 힘을 썼어요, 초반에. 그래서 기수가 교체된 것 같아요. 네, 초반에 완전 뭐 선행에 올인했는데, 네. 어쨌든 직전에 말로 좀 별로였어요. 말로 별로고 8kg 찌면서 예상 상태도 저조했고, 네. 말무리도 너무나 말이 안 돼요. 이 조성훈 기수가 바지도 아니죠. 그렇죠. 네. 아니, 그 전에 따라가서 이겼던 말을 직전에 그렇게 왜 초반에 힘을 썼나, 도통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말물이었는데, 페로비치면은 강대강 그렇게는 안 탄다고 봅니다. 절대로 그렇게 네. 안 된다고 봅니다. 부드럽게 이거 외곽 몰아주면은 힘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 강대강이 마면 그대로 좀 강한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결대로 타주길 기대해 보면서 강대강이 한번 서륙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300m 경주입니다. 7번의 초음볼트는 편성을 잘 만난 듯합니다. 너무나 초음볼트는 편성을 잘 만난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57의 부담 종량이 약간 눈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만 내측, 외측, 스피드감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윤태혁 기수 안장이라도 7번 초음볼트는 약간 인정을 해줘야 될 마필 같습니다. 자, 여기에 손잡고 들어있는 마필, 매번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입니다. 11번 듀얼 폭풍이라는 마필. 약간 요 마필은 훈련 때는 딱 임팩트 있게 확실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실전에 약간 2%가 부족하는 거나 한 3%, 4%가 부족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약 조절도 잘했고 드디어 저는 충분히 실전에서 이어갈 수 있는 마필로 듀얼 폭풍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최근에 팔리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발동이 좀 너무 늦어요. 약간 늦어요. 네. 확실히 많이 늦어요. 그러니까 조조하면은 이미 끝나 있어요. 조조하면 끝에서 이제 딱 따고 들어가죠. 이제. 어쨌든 듀얼 폭풍 조금 상대부 빠르게 스퍼트하면 어떨까 한데. 조금만 이렇게 판단을 잡고 일찍 나와야 되는데. 근데 또 일찍 나오면 뒤가 안 나요. 그러니까. 네, 참 그런데 어쨌든 듀얼 폭풍 어쨌든 충분히 일격 가능한. 지난번보다는 조기는 더 좋아요. 네, 듀얼 폭풍 같은 질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전 10번의 말입니다. 이거 계속 안 가고 있어요. 6월 19일 날 선행 나갔던 마필. 그 뒤로 이제 7월, 9월은 가고 졌는데 10월 2일 날도 이게 안 가고 철저하게 따라가면서 안 가고 직전에도 외곽만 돌면서 안 갔어요. 물론 직선에서 직전에 외곽으로 기댔지만은 의미는 없어요. 안 가면서 기댄 거기 때문에 맞아요. 큰 의미는 없다. 이빠이 가면서 기댄 게 아니라 오늘은 이거 앞선에 붙인다고 봅니다. 마리가 이거 선행도 가능하다고 봐요. 8번, 9번이 안쪽에 있지만 마리가 기본 순발력도 있기 때문에 또 선입도 되기 때문에 최근 2번 이거는 안 간 겁니다. 여기 53.5입니다. 직전에 56.5였죠. 53.5면은 마리 이번에는 주목해야 된다. 10번의 마리 요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6경주가 은근히 좀 까다로워 보입니다. 네, 많이 까다로워 보입니다. 강축이 없어 보여요. 네. 어떤가요?
이번 경주는 저는 충막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경주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안정적인 충막감은 역시 안쪽에 있는 마필입니다. 비욘드 리미트. 자, 구조에 상당히 센 마필입니다. 신조대요. 고마필과 병합훈련을 하는데도 저는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지 않으려는 근성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마필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90%는 확실하게 회복을 했다라는 판단 같습니다. 이번 경주 채취까지 동반하면서 강한 훈련을 소화한 이번 비욘드 리미트를 이번 경주 충막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여기에 안쪽에 있는 1번 용총이라는 마필. 자, 5군의 스피드파크 고마필과 병합하는데도 제어했음에도 끌릴 정도로 탄력감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안쪽에 있다라면 용총도 상당히 재밌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용총이 계속 좀 외곽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번 1번 게이트면은 좀 선입 전개까지도. 네, 맞습니다. 물론 포다르고스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네. 일반 용총이 모래만 안 맞고 곱게 잘 따라가 준다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외곽 선입 타야죠. 네, 4분해고. 네. 이도 최근 살아났어요. 네. 직전에도 이건 좀 안으로 기대는 게 있죠. 10월 9일 날은 좀 늦발했고, 직전 구미도 셌어요. 네, 맞습니다. 네, 비욘드 리미트도 최근에 구미가 센 구미에서 살아난 내용이고. 자, 저는 이 선행마 몇 두 있는데 선행 경합은 없다라고. 포다로스가 워낙 빨라요. 그리고 이제 1번 용총은 하정훈 기수라는 점. 9번의 골드모닝은 페로비치인데 비비진 않을 것 같아요. 네, 페로비치 맞습니다. 기수 스타일상. 그렇다면은 포다로구스가 직전에도 이게 1700인데도 많이 팔렸어요. 네, 승군전. 맞습니다. 네, 역시 승군전이라는 것과 늘어난 거리, 이걸 좀 극복을 못했지만은 이번에 1200입니다. 워낙에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선행 경합 없다. 포다루구스의 선행 승부 한번, 강력한 선행 승부 한번 기대해 보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700m 경주입니다. 자, 직전에 같이 뛰면서 희비가 엇갈린 7번 국제명품하고 5번에 히포 크레네가 만났고, 이게 좀 여러 마리 또 도전 가능한 경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직전 경주 최근 연투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 7번 국제명품이라는 마필. 자, 5주에 국산이군 락슈미라는 마필을 놔주는데도 탄력감이 너무나 멋졌습니다. 거의 총알처럼 날아갔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조교도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 늘어난 1700거리도 저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마필이 국제명품이라고 보고 있는 마필인데, 자, 여기에 또 한 마필로는 안쪽에 있는 마필입니다. 1번 스페셜 로드힐이라는 마필. 자, 선록이라는 마필. 자, 마지막 경주가 나오는 마필일 겁니다. 선록이라는 마필 1군 마필인데 그 마필과도 놔주는데도 전혀 밀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1번 스페셜 로드힐이라는 마필은 꼭 체크가 필요하고, 저는 충막감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스페셜 로드힐. 네. 자, 이 마필로 보면 최근에 너무나 앞에 안 붙어요. 네, 앞에를 안 붙어요. 최근 번호도 좋은데 네. 너무 좀 추입인데, 어쨌든 스페셜 로드힐. 이 마필로 보면 작전 전개가 자유롭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4군에서 항상 좀 경쟁력이 있어 보여요. 자, 저는 이 3번의 써니스트. 자, 10월 1일 날 이게 엄청나게 힘을 썼어요. 외곽에서 선행 강탈하면서 주송 기수가 엄청 힘썼죠. 네. 써니스트 10월 1일 날 그때 이제 우승했고, 직전에도 승군전에 1700이라 좀 어림도 없다라고 봤어요. 네. 어림도 없다라고 봤는데 많이 뛰었습니다. 이게 성적은 바닥인데 이 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레이스가 마필들이 한 10마리가 네. 묻어 들어왔어요. 그죠? 맞아요. 네. 자기가 응원하는 게 이 50m 남기고 네. 다 사정권이 다 있었던 사정권이 있었어요. 그런 레이스라 여기저기에서 응원하는 게 시끄러웠어요. 막 8, 9등한 사람도 응원했으니까 그런 맞아요, 레이스였는데, 근데 이 써니스트가 직전에 물론 안쪽에서 잘 타고 졌습니다. 안에서 곱게 잘 타고 졌는데 승군전의 1700 첫 도전임을 감안했을 때는 선전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써니스트도 역시 기본적으로 작전 전개가 자유롭고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한번 관심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2군의 1700m 경주입니다. 자, 박상규가 준비한 1호 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 휴양도 무난히 극복하면서 우승을 한 12번의 신조 대엽. 역시 부중이 늘었지만은 이 마필은 역시 기본 사이즈 면에서 역시 센 마필이지 않나 보입니다.
8번 뛰면서 6번 입상할 정도로 기본 사이즈가 있는 마필이고 부중이 늘었지만은 500kg대 마필이기 때문에 또 예전에 뭐 56도 극복했기 때문에 이 정도 편승이 57이라면은 충분히 뭐 극복해야 되는 그런 마필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인기마긴 하지만 그래도 인기마긴 하지만 역시 강하게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좀 여러 마리 팔리죠 이번 네, 경주. 많이 팔립니다 여러 마리가. 좀 불안한 마필도 있습니다. 불안한 마필도 있고 이걸 강력하게 누려야 된다. 긴가민가하게 팔릴 겁니다. 그렇지만 박상규 말 때는 된다. 그런 좀 믿음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력한 노림수 마필, 그 마필 한번 강력하게 노리면서 신조대업에 붙여가지고 제대로 된 원틀 승부로 한번 이번 8경주 장렬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장위원. 저는 뭐 역시 안쪽에 있는 마필입니다. 1번 위너스 글로리. 이 마필은 지금 승군전 맞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대상 경기에서 많이 출전을 했고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마필들이 대상 경주에 나와서 주춤하는 마필들이 있는가 하면 이 마필은 더 오히려 세지고 있습니다. 1번 위너스 글로리는 승군전에 부담 중량까지 대폭 내려왔다면 충분히 저는 형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5군의 가속 돌풍이라는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도 시조일가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1번 위너스 글로리는 승군전이지만 전혀 충막감으로도 손색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여기에 같은 승군전 맞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위너스 글로리에 3마 신차 지긴 했습니다만 자, 그랜드 프릭스는 여전히 좋습니다. 물론 요 마필은 조교 때는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도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그랜드 프린스가 충분히 이변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하는 경주입니다. 야, 그랜드 프릭스가 직전 선행 잡혔는데 이게 선입도 되는 마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승군 3착 승군전이라 안 팔리죠. 네, 안 팔릴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좋다면은 관심권이지 않나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 8경주는 박상규가 준비한 1호경마 메인 승부처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이세마 최강을 가리는 브리더스컵 대상경주. 자, 진실장 위원이 준비한 1호경마 후반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뭔가 짭짤한 배당이 예상이 됩니다. 이거 뭐 6번 유로파가 좀 더 팔리겠죠. 네, 물론 뭐 19점 하방 마필이 안 팔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 성적 자체가 거의 대상 경주는 19점만 봐도 충분히 저는 충막감으로 손색이 없다고 보는데 제 축은 19점 하방 마필이 아닙니다. 물론 부산 마필입니다. 그리고 외곽에 있는 마필인데 자 16번 에버그린 트리라는 마필. 자, 요 마필은 저는 충막감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직전 경주 유광희 기수가 게이트에서 딴 생각을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딴 생각을 하면서 늦발을 했는데도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 더군다나 1400거리라면 요 마필은 물론 저리 적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요 마필 갖고 확실하게 승부를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마필 갖고 때리고 방어하면 전 충분히 환수가 나오는 메인 승부 경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9경주 일정위원이 거의 오픈한 거나 다름없는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결과가 또 한번 그대로 한번 잘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3번의 대우시대도 사이즈가 있는 말 같아요. 네. 데뷔전부터 우승했고 직전에는 데뷔전보다 또 빠르게 성장된 모습. 아직 2번밖에 안 뛴 마필이긴 하지만은 이 마필의 발걸음도 또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번 9경주 진일장위원이 준비한 1호경마 후반부 메인 승부처입니다. 거의 얘기를 했는데 또 현장에서 또 정리 잘 해가지고 네, 또 멋진 승부 한번 제대로 된 승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200m 경주입니다. 좀 빡빡하게 오다가 또 딱 7마리예요. 그러니까요. 16마리여다가 갑자기 7마리입니다. 자, 일단 3번 시대의 여왕, 4번 수아라 여왕 두 마리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경주인데 여왕 하다 보니까 또 여왕이 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외곽에 물론 4번의 수아라 여왕이라는 마필은 최근 들어서 조교가 너무나 좋은데 자, 지금 들어서 연승을 가도를 달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다가 부담 중량까지 내려왔고 조교가 11월 6일 때보다 더욱더 좋습니다. 그때 대차이로 이길 때보다 더욱더 좋기 때문에 저는 상승세가 2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마필로 소아라 여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역시 시대의 여왕의 전력 완성도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9월 4일날 시티스타 이것도 센 마필이죠. 네, 복승률 100%예요. 네. 시티스타가 7번 뛰면서 7번 다 들어왔어요. 지난주에도 우승했죠. 네, 문생기수. 그 마필하고 반마신 차 접전이었다면은 이것도 능력만한 얘기입니다.
이번에 승군전이라 52예요. 52면은 역시 여왕 두 마리가 세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나머지는 다 북병인데 딱히 좀 꽂히는 거 있나요? 역시 안쪽에 있는 마필 카데프아인은 500kg가 넘는 마필에서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큰 덩치에 컨디션도 어느 정도 회복한 마필이긴 합니다만 스피드는 약간 미흡한 맛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4번 쪽에 아무래도 저는 포커스를 잡고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 3번, 4번의 상승세가 강하다. 네, 맞습니다. 카티프안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식경주는 그래도 역시 3번, 4번 네. 좀 정석적으로 인기마 중심으로 공략하는 경주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가 좀 썰렁했다면은 11경주는 이거는 따뜻합니다. 마무리는 쉽게 주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거 11경주 이거 딱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 환급 받을 때가 따뜻하죠. 아무래도 가장 발걸음이 가벼울 수밖에 없는 왜냐면 돈 셀 일이 없거든요. 그 뒤로. 맞아요. 막판에 돈을 먹었을 때 이 갬블 우리도 이제 어디 놀러 와서 하다 보면은 막판에 먹었을 때 네, 맞아요. 짜릿해요. 그때 꼭 그 잔돈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 11경주 이거는 훈련도가 높아요. 제가 봐도. 확실히 높아요. 충마도 없고 네. 북병도 많고. 네. 어떻습니까? 약간 불안한 마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는 역시 5번 야후 선샤인 아직까지도 7마필인데도 고개가 높아가지고 자, 이 코글레 같은 거를 아직도 하고 다니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파워감은 장난이 아닙니다. 스포 놔주면 거의 총알처럼 날아가는 마필이 5번 야후 선샤인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페로비치가 워낙 기수가 잘하는 마필이겠고 이번 경주 거의 페로비치 기수가 일주일 넘게 살다시피 한 5번 야후 선샤인을 저는 충분히 충막감으로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마필 신규 왕자. 자, 이 마필은 1400거리에 상당히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9월 24일 경주에서는 인기 1위 팔려서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다시 10월 15일날 서력을 했던 마필이겠고 이번 경주 늘어난 약간 부중 자체가 약간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인게트 2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신규 강자는 1400거리에서는 안 볼 마필은 아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강자 이거 끈끈합니다. 네네. 자, 그러니까 이 신규 강자가 전기에 나와주죠.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안으로 기대는 말이라 안쪽이면 또 유리하지 않나 보여지고. 자, 저는 이 8번의 큐피드 파워. 이게 10월 15일 날은 바닥스러웠는데 휴양마였습니다. 네. 휴양마의 신분이었는데 바닥스럽고. 직전 경주 물론 약한 상대 이겼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57의 부중이었다는 점, 또 시중 외곽을 돌면서도 경주 내용 자체가 여유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큐피드 파워는 직전을 계기로 완전히 살아났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또 승군전이긴 하지만 경쟁력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질장위원 직전에 거품 물었던 선록은 이번에 좀 조용하십니다. 네, 이번에는 요마필이 그다지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안 돌아요. 네. 전에 이거 구조스 드림 우리가 대가리라고 하는데 혼자 선록 대가리라고. 그때처럼 임팩트가 조교가 너무 없어서 선록은 저는 이번에 안 볼 생각이에요. 직전에 고마웠지만 이번에는 아니다. 미수왕자는 어떤가요? 1번. 1번의 미소왕자 요마필도 센 마필이긴 합니다만 요마필도 그다지 임팩트가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외산 2군의 나이트우드라는 마필과 놔주는데도 그다지 임팩트 있는 발걸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소왕자는 저는 이번에 보지가 않습니다. 신규가 더 센 마들이 많아요. 1400이어도 만만치 않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거리 내려왔어도 안 되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장위원은 5번의 야후 선샤인, 2번에 신규 강자. 요 두 마리. 박상규는 요 큐피드 파워 이거 좀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월 4일 1호 경마 방송을 마치고요. 또 현장에서 집중해서 좋은 예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